저고도 강습 수송기, 통칭 LAAT 라인이나 군인들 사이에서 은어로 라티라고 불리는 기체들은 대기권 내부에서 보병이나 소형 기체들을 모함해서 전장까지 수송하는 공격정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든 라티 시리즈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저고도 강습 보병 수송기 LAAT-I가 있죠. 카미노 행성민들의 주문으로 쿠아드라이브 야드의 자회사인 로타나 중공업이 개발한 LAAT 건쉽은 보병 수송형 기준으로 85,000 크레딧짜리 기체로 전장 17.69m, 전폭 17m, 전고 6.94m짜리 기체입니다. 라티 건쉽들은 대기권 내에서 최대 시속 620km로 비행하며 그 비행을 가능케 한 장비들은 기체를 지상으로부터 띄우는 반중력 장비와 이륙 이후 고속으로 비행하게 해주는 추진 엔진입니다. 라티 건쉽은 대인 포탑 3문, 융합 빔 레이저 포탑 4문, 공대공 경 로켓 8개, 매스 드라이버 미사일 발사관 2개로 무장하고 있으며 총 30명의 보병들과 4대의 스피더바이크를 태울 수 있습니다. 클론 전쟁기의 하늘을 가르며 공화국의 클론 병사들을 전장으로 실어 나른 LAAT 건쉽은 때로는 전투기로, 때로는 폭격기로, 그리고 때로는 보병 수송기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기체로 클론 전쟁기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수많은 파생종들을 낳으며 장수한 장비입니다. 쉴 틈 없이 진군해오는 전투 드로이드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 클론 병사들 머리 위로 날아와 수많은 무기들로 적들을 제압해주는 튼튼하면서도 치명적인 리펄스 장비인 이들 건쉽은 클론 병사들에게 구세주와도 같은 기체였고, 이 때문에 건쉽에 정이든 클론 병사들은 자신들끼리 이 건쉽에 라티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을 뿐 아니라 각 기체마다 개성 넘치는 별명을 붙이거나 노즈 아트들을 그림으로써 소속 부대나 그들만의 개성을 나타냈습니다. 병력 수송을 주로 하는 기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LAAT 건쉽에는 수많은 무기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력한 화력과 빠른 연사력으로 적 드로이드들을 쓸어버리는 대보병용 포탑이 기체 앞쪽에 2개, 후면에 하나 나 있으며 그걸 지원하는 방울 모양의 융합 빔 레이저 포탑이 기체 측면에 2개, 날개 끝에 2개 달려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체 상부에 있는 거대한 매스 드라이버 발사관은 고폭탄과 고폭 장갑탄, 대보병탄 등의 미사일뿐 아니라 개조를 거치면 EMP 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날개에는 공대공 로켓도 달려 있었죠. 라티 건쉽을 단순히 둔중한 여타 수송선이나 왕복정으로 보아서는 큰 코 다쳤습니다. LAAT 건쉽의 무장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비는 바로 융합형 빔 포탑입니다. 세계관 외적으로 소형 데스스타를 연상케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이 무기는 마치 광선검처럼 보병들을 말 그대로 강한 레이저 빔으로 긁어버린 무기인데요. 그 파괴력은 1차 지오노시스 전투에서 그들의 첫 등장 장면부터 체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포탑이 아니었기에 2차 지오노시스 전투에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적 전투기를 포탑의 사수가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무장이었으며, 이 포탑은 작전에 따라서 제거되거나 탐조 등으로 갈아 끼워질 수 있었습니다. ATT 워커의 주포와 동일한 유형의 무기인 매스 드라이버 발사관 또한 라티 건쉽을 변화무쌍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쉽들은 이 미사일 발사관들을 통해 작게는 보병들부터 크게는 소형 전함에까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요. 영화 클론의 습격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분리파의 하드셀급 수송선도 연료 전지를 직격하면 파괴가 가능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장이 훌륭해도 라티 건쉽은 어디까지나 병력을 안전히 목적지로 수송하는 주 목적을 가진 기체였습니다. 라티의 기본 수송량은 화물 30kg을 포함해 일개 소대 규모인 30인의 클론 병사들과 4대의 스피더바이크였습니다. 보병들은 중앙의 탑승칸에, 바이크는 건쉽 후면 출입구에 차곡차곡 실리는 구조였는데요. 보병들이 탄 탑승칸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틈새가 나 있지만 적 포화가 너무 거세거나 일시적으로 우주로 나가야 할 때에는 방호문이 닫혀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역으로 기체를 탈출해야 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라티의 승객칸 날개문은 폭발하듯 터지며 열리는 기능이 있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탑승한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더바이크 외에도 라티에는 ATRT 워커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어 보병들이 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건쉽에서 뛰어내린 ATRT 기계화 기병대로 전장을 초반에 정리하는 식의 전술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체 내부에는 그 외에도 병사들의 장갑복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세트와 IM-6 야전용 의료 드로이드가 실려있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LAAT는 기체 동체가 굉장히 튼튼하며 승객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에 고속으로 비행을 하다가 지면에 강하게 충돌하더라도 승객들의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제2차 지오노시스 전투 당시 분리파의 거센 지대 공포하에 많은 라티 건쉽들이 추락했지만 생존자들이 전원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동체 내구성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체는 하단에 리펄서 리프트로 부양하고 날개 끝에 있는 고도
고도 조절기로 고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공중에 뜰 수 있었으며 강력한 추진 엔진으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LAAT들은 대기권 외부는 몰라도 대기권 내부에서는 우주 교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들과도 교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건쉽은 어디까지나 건쉽이었기에 고속 공중전엔 한계가 있었고 속도와 달리 기동성이 전투기를 따라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지대에 돌입할 때에는 토렌트 전투기나 헤드헌터 전투기 등 전투기 호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LAAT 건쉽은 조종사와 부조종사 겸 사수 2인으로 운용 가능하며 기체의 다른 부분과는 별개로 조종석은 감압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정적인 우주비행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대기권 내의 교전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기체이기에 우주에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조종석의 경우에는 기체의 다른 부분들보다 공격에 취약하기에 분립하는 제트팩을 단 전투 드로이드들을 내보내서 유리창을 공격해 건쉽을 쉽게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진 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조종석엔 탈출 좌석이 설비되어 있어 조종사가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티 자체가 수송선이긴 하지만 대규모 공세에서는 건쉽들 그 자체를 실어 나르는 대형 모함이나 수송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라티를 최대 2대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CR-25 수송기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함선 한 척당 건쉽 80기를 실을 수 있는 어클레메이터나 40기를 실을 수 있는 베나터급 스타디스트로이어도 있었습니다. 로타나 중공업이 코러산트 방위부대에 납품한 적이 있는 25m짜리 가변식 고도강습 수송기 VA-AT를 정신적인 모체로 두고 있는 LAAT 건쉽은 제1차 지오노시스 전투에서 페트라나키 투기장에 6대의 라티가 나타나 제다이 타격대를 구조한 이후로 전장에 총 1600대의 보병 수송 건쉽과 400대의 워커 수송용 건쉽들이 투입되어 지상으로 병력을 실어 날랐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뛰어난 안정성 덕분에 클론 전쟁기 동안에는 보병 수송용 LAAT-I를 비롯하여 다양한 육전병기들을 실어 나르는 LAAT-C가 개발되어 사용되었고 하이퍼드라이브가 탑재된 스텔스기 사양의 LAAT-S나 더 많은 양의 스피더바이크를 실을 수 있게 개조된 LAAT-V,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조명과 감압 승객칸을 부착하는 등 특수 개조된 우주사형 건쉽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러산트 행성에서는 순찰이나 경찰 임무를 위해서 LAAT-LE 사양의 기체가 개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클론들에 의해서 건쉽의 코 부분에는 재미있는 노즈 아트들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두쿠 백작의 궁둥짝을 걷어차는 두쿠 부츠, 분리파에게 공포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려진 분리파의 악몽, 트윌렉 종족 등의 여성들을 핀업걸로 그린 럭키 레쿠, 플로쿤의 백사 울프팩 대대가 그린 플로의 형제들 등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었는데요. 코러산트 방위대의 경우에는 아예 기체 동체를 붉은색으로 칠하고 공화국 문양을 그려넣은 자신들만의 건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타이거 샤크라 불리는 랭커머리 모양을 그려넣은 뮤닐리스트 10 부대의 상징적인 푸른 건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LAAT 건쉽들은 클론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누급 강습 왕복정 등의 공격 왕복정들과 혼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지오노시스 전투 당시부터 건쉽의 성능에 경악을 금치 못한 분리파는 라티의 대항마로 무시무시한 HMP 드로이드 건쉽을 개발하고 전장에 투입해서 그들의 호적수로 사용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7 창공군단 소속의 212 공격대대와 같은 클론 부대들은 LAAT 건쉽에서 케이블 강화를 하여 적진에 침투했으며 그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공수부대원들이나 클론 특공대원들이 직접 떨어져 공수작전을 펼치는 등 건쉽들은 특수임무들에도 종종 동원되며 다채로운 작전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클론 전쟁이 끝난 이후 라티들은 범용성 덕분에 제국기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훌륭한 성능 덕분에 은하제국뿐 아니라 반군 연맹 측도 노획한 기체들을 다수 사용했죠. 소우 게레라의 파르티잔 반군은 우키들과 합심하여 카시크 저항군으로 활동하던 당시 날개를 노란색으로 칠한 건쉽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군 점조직들에게 넘어간 반군 사양의 LAAT 건쉽들은 연맹군 강습정이나 반군 강습 수송기 등의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은하제국 측에서는 LAAT의 뒤를 이을 신형 기체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IDT라 불리는 제국 드랍십 수송기는 라티 건쉽보다 더 작고 저렴한 기체로 16.8m의 동체에 18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고 MAAT라 불리는 다고도 강습 수송기는 아크 전투기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엔진과 4개의 날개로 비행하며 병력을 수송했습니다. 자세한 생김새나 특이사항은 모르지만 제국군 사양으로 개조된 저고도 제국 수송기, 통칭 LAIT도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대세는 공격 건쉽보다는 공격 능력이 조금 있는 왕복정 쪽으로 기울어졌고 결국 공격 건쉽과 왕복정 사이에 소리 없는 경쟁에서 왕복정이 승리하면서 LAAT의 신형 모델들보다는 누급 공격 왕복정에서 뻗어져 나온 람다급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수송
우등선인 센티넬급이 개발되어 LA-AT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기체가 되었습니다. LA-AT는 본래 클론의 습격 제작 당시에 제다이 공격 헬기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진행된 기체로 그 모티프는 현실 세계의 러시아 헬기인 Mi-24 하인드 헬기입니다. 둥그런 두 개의 조종석 창문만 봐도 벌써 라티의 느낌이 나죠. 기체들의 역할 자체는 베트남 전쟁기에 맹활약한 전투 헬기들의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영화 내에서 수행하게끔 고안되었습니다. 이들은 초기 컨셉 아트 두 장이 모두 다른 기체들로 이어졌던 비화를 갖고 있는데요. 맨 처음 디자인된 공화국 건십의 컨셉 아트는 드로이드 군단의 HMP 건십 디자인으로 이어졌고, 두 번째 컨셉 아트는 클론 전쟁을 비롯하여 실사 드라마들에도 배경 기체로 등장하고 있는 랜서급 추격정 디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